해석학 1 5주차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4절에 있는 모노톤 컨버전스 티오렘과 또 무한 급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정리 중에 뭐가 있냐면, 우선은 수렴하면은 유괴다. 요거는 예전에 증명을 했었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의 역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이제 참이고, 유괴이면 수렴하는가, 얘를 물어보면 얘는 거짓이죠, 그렇죠? 유괴라고 해서 굳이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는 없죠. 진동하는 것도 있으니까, 어떤 정해진 영역에서 이제 진동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애는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유괴라고 해서 이제 꼭 수렴하는 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공부를 할 때, 그럼 유괴만으로는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거짓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얘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괴이면 수렴하지 않는다. 않는다는 아니고, 유괴라고 해서 꼭 수렴하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조금 강화해서, 조건을 추가해서 참이 되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방향이고, 두 번째 방향은 그러면은 유괴만으로는 수렴한다라는 되게 큰 얘기는 해줄 수가 없구나, 되게 강한 얘기는 해줄 수가 없으니까 결론을 조금 약화시킬 수 있을까. 같은 조건 하에서 결론을 약화시켜서 참이 되게 해줄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정의 하나가 필요한데, 어떤 수열이 increasing 한다, 그러니까 증가 수열이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뭔지 잘 알고 있죠. 숫자가 점점 커지면. 그래서 다음 번째가 그 전 거보다 더 큰 거, 그래서 an 플러스 1이 an보다 큰 거면 우리가 증가라고 부르고, 반대로 an이 an 플러스 1보다 더 크면은 감소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 둘 다를 통틀어서 모노톤하다, 우리말로는 단조하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수열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정리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은, 어떤 수열이, 얘는 이제 모노톤 컨버전스 티오렘이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단조 수렴 정리라고 부르는데, 얘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수열이 유괴인데 유괴에다가 추가로 모노톤이라는 성질을 더 주면,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 유괴인데 단조하다, 그러니까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그러면은 그 수열은 수렴한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어떻게 보면 되게 강력한 정리인데, 그러니까 유괴에다가 어떤 조건을 더 추가하면은 수렴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것 중에 하나로, 유괴인데 만약에 모노톤 하면, 그러니까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수렴한다, 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보면, 이제 an 이제 편의상 단조인데 증가 수열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하고 유괴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요 수열 an에 대해서 어떤 집합을 하나 생각을 할 건데, 어떤 집합을 생각을 할 거냐면 an들 가지고 만든 집합. 그래서 an들을 다 모은 거, 얘를 그냥 원소로서 a1, a2, a3 이런 거, 그래서 얘를 기호로는 그냥 an들을 전부 다 모았다. 그래서 이런 집합을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요 집합을 이제 편의상 A라고 부르면, 첫 번째로 A는 공집합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면 얘는 A1, A2, A3 이런 거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공집합 아니고, 두 번째로 A는 바운디드입니다. 왜냐면 AN 자체가 유괴라고 했으니까 집합 A도 당연히 유괴가 되겠죠. 집합 A가 유괴라는 거는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전부 다 어떤 숫자로 눌리면 되는데, 집합 A라는 원소는 수열 AN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AN이라는 수열은 바운디드라고 했으니까 집합 A도 여전히 바운디드가 돼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Axiom of Completeness에 의해서
수프리멈이 존재합니다. A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이 수프리멈 A라는 숫자를 S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목표는 AN이 어쨌든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어디로 수렴을 할 거냐면 AN이 S로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한번 보여보면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렘마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임의의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에 대해 S-엡실론을 생각하면 얘는 어퍼 바운드가 아닙니다. 왜냐면 S는 어퍼 바운드들 중에서도 제일 작은 건데 S-엡실론은 S보다 당연히 작죠. 근데 S-엡실론이 어퍼 바운드가 된다라는 얘기는 S라는 제일 작은 어퍼 바운드보다도 더 작은 어퍼 바운드가 생기는 거니까 S-엡실론은 절대로 어퍼 바운드가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어퍼 바운드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를 못 누르는 애가 존재하는 거죠. 어퍼 바운드라는 얘기는 모든 AN들을 다 눌러줄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어퍼 바운드가 아니라고 하면은 못 눌러주는 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A 라지 n이 존재하는데 어떤 라지 n이냐면 얘를 못 눌러주는 거. 그러니까 AN이 더 큰 거죠. 이런 게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을 종합해 보면 n이 라지 n보다 크면 AN이 증가 수열이니까 AN이 A 라지 n보다 큽니다. 얘는 이제 고정된 숫자고 그렇죠? 이고 그리고 S-엡실론은 A 라지 n보다 더 작은데 A 라지 n은 이 스몰 an보다도 더 작아요. 그리고 또 AN은 전부 다 S보다 작아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S는 이것들의 어쨌든 S는 수프리멈이니까 그것도 어퍼 바운드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AN은 S보다 작아서 S를 누를 수가 있고 또 S는 S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얘네를 종합해 보면 AN은 n이 이 라지 n보다 크기만 하면 S 마이너스 엡실론보다도 크고 S 플러스 엡실론보다도 작으니까 얘네를 이제 마지막으로 AN 마이너스 S가 엡실론보다 작다로 줄여놓으면 어떤 라지 n이 잘 존재하는데 이 n이 이 라지 n보다 크면 AN 마이너스 S는 엡실론보다 작다. 이 얘기가 바로 AN이 S로 수렴한다라는 얘기가 돼서 정말로 수렴한다라고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노톤 컨버전스 티오렘은 어쨌든 유계인 것만으로는 우리가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없지만 유계라는 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이제 단조하다라는 거를 추가해주면 수렴한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증명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급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급수 자체도 급수가 언제 수렴하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결국은 이제 부분합의라는 어떤 새로운 수요를 가지고 오면은 급수도 우리가 전부 다 수열로서 이해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떤 BN이 B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BN들의 부분합을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SM이라는 새로운 수열이 생겨났고 이제 그 수열이 어디론가 수렴한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급수가 수렴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결국은 이 부분합이라는 새로운 수열을 생각하면은 이 부분합의 극한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으니까 이렇게 급수에 대한 얘기도 전부 다 수열로서 바꿔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몇 가지 간단한 예제가 있는데 예제 2.4.4도 n제곱분의 이런 거 수렴한다라는 거 잘 알고 있고 아마
뭐 좀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은 얘가 뭐 6분의 파이 제곱이라는 어떤 특별한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것도 뭐 알고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이제 이거를 알기까지는 조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확한 수렴 값은 몰라도 얘가 수렴한다라는 거는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부분합을 생각을 해주면 SM을 1 더하기 뭐 n번째 한까지의 부분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우리가 얘에 대해서 이제 항을 몇 개 더 적어보면 m제곱분의 1이라고 해보면, 얘네들을 이제 수렴한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주고 싶으니까 얘가 이제 뭐보다 작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죠. 그래서 2의 제곱분의 1을 앞에 1은 그대로 놔두고 2 중에 하나를 1로 바꿔서, 3도 3 두 개 중에 하나를 2로 바꿔서, 4도 하나를 3으로 바꿔서, m제곱에 있는 m도 하나를 m-1 얘보다 하나 작은 걸로 바꿔서 해주면 더 커지겠죠. 근데 얘네들은 1-2분의 1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은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2-n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합을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6이고, 근데 SM은 인크리징입니다. 왜냐면 얘는 어떤 수열의 합으로 만들어진 거고, 각각의 일반항이 양수이기만 하면은 계속 양수들을 더해 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인크리징이죠, 그렇죠? 그래서 SM은 인크리징이고 6에 바운디드니까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SM이 수렴을 하는 거니까 저 n제곱분의 1이라는 급수도 수렴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고, n분의 1이라고 하는 것도 얘는 뭐 조화급수라고 부르죠. 얘가 뭐 발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테니까, n분의 1 같은 거로 생각을 해주면, n분의 얘네들을 전부 다 2의 거듭제곱분의 1로 바꿔서 생각을 해주면 얘도 언바운디드라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어서 뭐 계속 커진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n분의 1은 여러분들이 뭐 많이 하셨을 테니까 제가 더 뭐 할 거는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Theorem 2.4.6은 코시 컨덴세이션 테스트라고 해서, 아마 이거를 여러분들이 미적분학 시간에 배우셨는지 안 배우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얘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는 어떤 BN이라고 하는 수열이 얘가 수열이 있을 때 이거의 급수가 수렴할 필요 충분 조건을 알려주는데, 조건이 필요한데 BN이 감소하고 양수인 애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BN이라고 하는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거의 필요 충분 조건은, 이 BN들을 전부 다 생각하지 말고 얘네들의 거듭제곱, 2의 거듭제곱들을 생각을 해서 B의 2n 제곱 번째들, 뭐 B2, B4, B8, B16 이런 애들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보정해주는 걸로 2의 n제곱도 곱해주는 이런 새로운 수열 급수를 생각을 해주면은, 이 급수가 수렴하는 거랑 원래 급수가 수렴하는 거랑 동치라는 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이 티오렘에서도 코시 컨덴세이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얘가 얼마나 잘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가, 잘 어디에 밀집되어 있는지를 보면, 이렇게 두 번째, 네 번째, 여덟 번째, 16번째만 봐도 이제 전체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대충 알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증명을 해보면, 이제 우선은 이쪽 방향 먼저, 그래서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제곱에 b의 2의 n제곱이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급수가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부분합이 필요하죠. 그래서 부분합을 TK라고 해서 K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을 생각을 합니다. n은 0부터니까 B1, 2, B2, 4, B4 해서 2의 K제곱, B의 2의 K제곱, 이런 부분항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TK가 수렴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수렴하면은 6개죠, 그렇죠? 그래서 6개니까 우리가 어떤 라지 M이 잘 존재해서
tk 당연히 양수니까 뭐 굳이 절대값 필요 없겠죠. 얘가 n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목표는 저 bn이 수렴하는 거를 보이고 싶습니다. bn이 수렴하는 거를 보이고 싶어요. 그럼 얘도 전부 다 우리가 급수가 주어지면 전부 다 부분합의 어떤 극한으로 생각을 하니까 얘도 부분합을 SM이라고 해서 B1부터 BM까지라고 이제 정의를 해줍니다. 그럼 얘는 그럼 이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게 BN들을 다 더한 게 수렴한다라는 걸 보이고 싶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수열 SM 입장에서 보면은 SM이 수렴하는 거를 보이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뭐냐면 SM은 increasing이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정리의 조건 중에 하나가 BN이 전부 다 양수라 그랬으니까 양수들을 계속 더해 나가고 있으니까 increasing이겠죠. 아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방금 얘기했던 뭐 모노톤 컨버전스 티오렘 이런 거를 쓰고 싶은 생각이 들죠. 저는 increasing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결국은 SM이 바운디드인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유계인 것만 보여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TK가 유계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요거를 잘 조작을 해서 SM이 바운디드다 라는 결론을 내려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SM이 바운디드인 거를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TK니까 어떻게 보면 TK랑 SM이랑도 잘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이용을 해서 보여주면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S에 2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1번째까지 합을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얘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적으면 B1, B2 해서 B의 2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1번째까지 뭐 왜 여기까지 생각을 했는지는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이제 드러날 텐데 얘를 이제 몇 개 항을 적어보면 B1, B2, B3, B4 해서 B7까지도 있고 B8부터 B15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괄호를 B2, B3, B4에서 B7까지 B8에서 B15까지 이렇게 나눠놓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나눈 이유는 얘 한 개, 얘 두 개, 얘 네 개, 얘 8개. 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점점점 해서 B2K부터 B2K 플러스 1 마이너스 1까지는 딱 2의 K겠죠, 그쵸? 얘네들을 생각을 해주면 그럼 이제 BN이 디크리징이니까 정리의 조건 중에 하나가 BN이 디크리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디크리징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B3를 B2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여기 B4, B4, 5, 6, 7 이렇게 있는데 4 빼고 전부 다 B4로 바꿔줘요. 왜냐면 디크리징이니까. 그래서 B4가 몇 개냐면 4개. 그 다음에 B8부터 B15까지도 8개 있는데 8개를 전부 다 B8로 바꿔줘요. 그래서 얘는 B8이 8개. 이제 마지막으로 점점점 해서 쟤네도 B의 2의 K제곱들도 전부 다 B의 2의 K제곱으로 바꿔주고 나면 얘는 2의 K제곱 번째죠. 그렇죠? 그러면은 B1 있고 2B2 있고 B4가 4개 B8이 8개 해서 2의 K제곱 B의 2의 K제곱이 2의 K제곱계 근데 얘는 정확하게 TK죠. 그렇죠? 아 그래서 TK는 우리가 유계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TK가 수렴하니까 유계고 그래서 얘는 M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SM 전체가 바운디드인 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인 게 뭐죠? 보인 거는 S의 2K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M보다 작아요. 이제 이거를 이제 보이고 싶은데 근데 뭐 어렵지 않은 거는 어떤 임의의 자연수 M이 주어져 있으면은 얘보다
뭐 적당히 큰 거 2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 거 찾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SM은 인크리징이니까 그래서 이미의 SM도 바운드가 잘 돼서 우리가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M이 바운디드니까 우리가 앞에서 SM이 인크리징이라고 했고, 그러면은 모노톤 컨버전스 티오렘에 의해서 이렇게 SM이 수렴한다. SM이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BN 이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한쪽 방향 했고, 반대 방향을 해보면 반대 방향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얘가 수렴한다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k제곱 b의 k제곱이 수렴한다. 요거를 보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요 tk BSM을 잘 조절해서 얘랑 이제 tk 사이의 관계를 유도해냈으니까 여기서도 대우 명제를 한번 보여볼게요. 대우 명제는 이제 수렴하지 않는 거니까 얘가 발산하면 얘도 발산한다. 요거를 보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랑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까 S 이제는 2의 K 제곱을 가지고 와요. 이제 얘를 이제 왜 이렇게 가지고 왔냐면 얘를 써보면 얘는 B1, B2 해서 B에 2의 K 제곱까지 있는 애인데 앞에 B1 놔두고 B2 놔두고 B3 더하기 B4 이제 비슷하게 5부터 8까지 해서 B에 2의 K-1 플러스 1부터 B에 2의 K제곱까지로 쪼개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또 디크리징인 거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얘네들은 B3는 B4보다 크죠, 그렇죠? 앞에 있는 애들 전부 다 또 B8보다 크고 앞에 있는 애들 B2의 K제곱보다 커서 부등식을 앞에 B1 놔두고 B2 놔두고 얘는 2, B4 얘는 4개 있죠, 그렇죠? 얘는 2개 얘는 4개니까 얘는 2의 K제곱 마이너스 1개 있죠. 그래서 이렇게만큼 있는데 잘 보니까 얘가 2가 하나씩 없죠, 그렇죠? 아까 TK 입장에서는 B2 앞에 2가 있었고 B4 앞에 4가 있었고 B2의 K제곱 앞에는 2의 K제곱이 있었는데 2분의 1씩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B2 입장에서도 얘가 1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그래서 B1도 앞에 2분의 1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B1 어차피 양수니까 2분의 1 B1 1 곱하기 B2 2 곱하기 B4 해서 2의 K-1제곱에 B의 2의 K제곱이면은 얘가 정확하게 2분의 1의 TK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K제곱 B의 2K제곱이 발산하니까 발산한다는 게 얘가 또 다 양수니까 그러면은 K가 무한대로 갈 때 TK가 부분합이 무한대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TK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임의의 양수보다 커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BN, S, EK들도 전부 다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정리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BN이 수렴하는 걸 알고 싶은데
bn의 뭐 특별히 뭐 2의 거듭제곱골 번째들 걔네들 가지고 이거를 뭐 어떻게 증명을 해줄 수 있나 싶긴 하지만 얘가 뭐 가끔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대표적인 예제가 여기 코롤러리 2.4.7에 있는 이거는 우리가 적분 판정법이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미적분학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뭐 적분 판정법도 뭐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에 대해서 뭐 감소하고 적분했을 때 유한하면 뭐 이 급수가 수렴한다 뭐 이런 얘기들 했었죠. 근데 뭐 그거를 아까 방금 우리가 증명한 이 코시 컨덴세이션 테스트로도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증명을 해보면 bn을 이제 n의 p제곱분의 1로 가지고 와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한 코시 컨덴세이션 테스트가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bn이 수렴하는 거랑 얘가 수렴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 n에 이제 p제곱분의 1을 넣어보면 그러면은 이제 n의 p제곱분의 1이 수렴하는 거랑 뭐가 동치냐면 2의 n제곱에 2의 n제곱분의 1의 p제곱 얘가 되는데 얘를 정리를 해보면 2의 n제곱에 2의 마이너스 np제곱이고 얘는 2의 1 마이너스 p의 n제곱이고 이를 이제 이런 식으로 써면 2의 1 마이너스 p의 n제곱으로 써보면은 이제 얘는 등비급수가 됐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게 np제곱분의 1이어서 조금 다루기가 힘들어 보였는데 얘를 이제 편안한 무한 등비급수로 바꾼 거죠. 왜냐면 우리가 무한 등비급수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때도 만나봤을 정도로 되게 친숙하고 좀 다루기 쉬운 애니까 얘로 바꾸면 좋은 거죠. 우리가 뭐 되게 어려운 대상을 갖고 있었는데 뭐 쉬운 걸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좋은 거니까. 그러면은 무한 등비급수가 언제 수렴하냐면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그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비가 1보다 작아지려면 여기 지수에 있는 1-p가 0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얘가 수렴하는 거랑 동치는 1-p가 0보다 작은 거. 그래서 p가 1보다 스트릭트하게 클 때 수렴한다 라고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뭐 적분 판정법이긴 하지만 요거를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4절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 2.5절로 넘어가면은 2.5절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정리가 있는데 2.5절의 제목은 서브시퀀스라고 부르는 거랑 뭐 볼차노 바이오-슈트라우스 티어렘입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요 서브시퀀스 우리말로는 부분 수열이라고 부르는데 부분 수열의 정의가 뭐냐면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주어져 있고 AN이라는 어떤 수열이 잘 주어져 있고 N1, N2, N3라고 하는 어떤 인덱스 우리가 요 AN의 이 첨자를 우리가 인덱스라고 부르는데 인덱스에 대한 어떤 수열인데 증가하는 애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어떤 증가하는 자연수들을 가지고 온 건데 그랬을 때 그 자연수들을 이제 몇 번째로 하는 수열을 생각하면은 AN1, AN2, AN3 이런 게 되는데 얘를 우리가 AN의 부분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ANK 라고 쓰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정리가 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잘 와닿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얘를 되게 부분 수열이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부분 수열은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항을 몇 개 적어보면 할 90 이렇게 적어보면 부분 수열을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전체 수열,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수열에서 일부를 고를 겁니다. 근데 차례대로 고른 거 2, 3, 뭐 5, 6, 9, 10 이렇게 골랐다.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얘를 새로운 수열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아, 그래서 너는 첫 번째, A2가 첫 번째, A3는 세 번째, A3가 두 번째, A5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이름을 차례차례 붙여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번호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첫 번째 N1, 얘는 두 번째 AN2, 얘는 세 번째 AN3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 자체에서 increasing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얘기는 결국은 순서를 이렇게 차례차례 뽑는 거를 뜻합니다. A2를 첫 번째, A3를 두 번째, A5를 세 번째, A6를 네 번째.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뒤바뀌지 않게. 그래서 뭐 A2, A6, A3, A5 뭐 이런 거 말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내 마음대로 막 정한 거 말고 진짜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뽑아 나가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부분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부분 수열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렇죠? 한 가지 또 부분 수열에서 우리가 기호로 부분 수열을 ANK라고 쓰고 이제 여기에서는 K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N1은 2고 N2는 3이고 N3는 5고 그래서 진짜로 NK들 얘네들은 증가하죠, 그렇죠? 2, 3, 5, 8, 2, 3, 5, 6, 9, 10 이렇게 증가하는 애고 특별히 또 뭐도 성립하냐면 NK는 항상 K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좀 이제 지금도 봐도 AN1 2니까 반대로 K가 NK가 더 크죠. 네. NK가 더 큽니다. 그래서 왜냐면 N1은 2인데 2는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리고 N2는 3인데 3은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찬가지로 N3는 5인데 5는 3보다 크거나 같죠. 네. 그래서 특별히 NK가 K면 그냥 얘는 부분 수열이긴 한데 그냥 원래 수열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부분 수열이랑 전체 수열이랑 같다. 네. 그래서 부분 수열은 뭐 이런 겁니다. 뭐 그렇게 뭐 개념상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정의가 조금 뭐 복잡하게 써 있긴 하지만 네, 뭐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그럼 theorem 2.5.2에서 하는 얘기는 어떤 수렴하는 수열을 가지고 오는데 그거의 부분 수열을 생각하면은 걔는 수렴할 뿐만 아니라 원래 수열이랑 같은 값으로 수렴합니다. 많이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있고 걔가 A로 수렴을 한대요. 그러면은 AN의 부분 수열, 아무 부분 수열 ANK를 가지고 와도 걔는 A로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왜냐면 생각을 해보면은 AN이라는 전체 수열이 A로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근데 ANK라고 하는 부분 수열은 우리가 AN이라고 하는 어떤 수열 중에서 일부를 고른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다 A로 차례차례 가고 있는데 내가 그것들 중에서 일부를 골라도 당연히 A로 가고 있겠죠. 걔가 갑자기 어디론가 이상한 데로 가버리진 않겠죠. 이상한 데로 가버렸으면은 원래 전체 수열도 A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그냥 받아들였을 때 뭐 참인 명제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증명을 한번 해보면 AN이 A로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엡실론이 대해서 어떤 자연수 라지 n이 존재하는데 어떤 라지 n이 존재하냐면 n이 요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으면 an과 a와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이제 ANK가 수렴을 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으니까 요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뭐 자연수 네모가 존재하는데 어떤 네모가 존재하길 바라냐면 이제는 K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K가 네모보다 클 때 ANK가 A와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얘를 이제 어떻게 n을 잡아야 되냐, 요 네모를 뭐로 잡아야 되나 생각을 해보면 얘는 그냥 n으로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은 이제 k가 n 이상이 되는 건데, 근데 아까 우리가 부분 수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nk가 k보다 항상 크거나 같죠. 그래서 여기 k는 뭐보다 작냐면 nk보다 더 작아요. 그러면은 nk가 n보다 커지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n보다 커지니까, 그러면 an이 a로 수렴할 때 결국은 요 첨자가 얘가 n보다 커지면 되니까 딱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제 2.5.3에 있는 것도 우리가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지만 얘도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제 2.5.4에 있는 것도 발산한다. 발산하는 거는 우리가 수렴하지 않는 걸로 정의를 했으니까 뭐 이제 이것도 우리가 발산하는 것도 잘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볼차노 바이오슈트라우스 정리입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 처음에 단조 수렴 정리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유괴이면 수렴한다. 이건 이제 거짓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좀 더 잘 이해하는, 확장하는 것 중에 첫 번째로는 조건을 추가해서 참이 되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모노톤 같은 거를 생각을 해주면 단조하다라는 조건을 추가해주면 수렴한다라는 거 이제 증명할 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괴라는 것만으로는 이제 조금 부족하니까 그러면 이제 결론을 약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뭔가 참이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해주는 게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요 볼차노 바이오슈트라우스 정리인데, 얘가 얘기하는 거는 유괴인 수열은 항상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습니다. 유괴이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모든 부분 수열이 다 수렴한다라는 거는 절대 아니고, 적어도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것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열이 수렴하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래도 뭘 알고 있냐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요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열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일부 부분 수열에 대해서는 수렴하는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요거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요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 정리입니다. 이제 요거에 대한 증명을 해보면, 얘가 유괴니까 AN이라는 수열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라지 M이 잘 존재해서 A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이 M으로 눌린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집합을 생각을 할 건데 A1, A2, A3 이제 이런 집합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유한 집합이거나 무한 집합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유한 집합이라면 얘네들이 뭐 같은 값이 그러니까 되게 많았던 거죠, 그렇죠? AN들은 자연수 개만큼 뭐 A1, A2, A3에서 이제 되게 무한히 많은 것 같은데, 얘가 집합으로서 유한 집합이라는 얘기는 뭐 치역으로 갖는 값이 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유한 개밖에 없는 거니까 무수히 많은 애들이 하나의 값으로 찍히고 있는 거니까 이때는 바로 수렴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전체 수열이 수렴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AN의 요 집합이 무한 집합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유한 집합일 때는 됐고, 이제 무한 집합일 때 증명을 해보면 AN들은 절대값이 m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 -m, m이라고 하는 구간을 생각을 해주면은
여기 안에 전부 찍혀요. 그렇죠? AN은 전부 여기에 찍혀요. 근데 AN이 무한계죠. 그렇죠? 네, 무한계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반으로 쪼개면, 반으로 쪼개놓고 나면 마이너스 m,0과 0,m 중 둘 중에 하나, 적어도 하나는 무한계의 점을 포함해요. 그쵸? 왜냐면 무한계가 찍혀 있는데 반 나눠서 두 개로 나눴는데, 만약에 둘 다 유한계였으면은 전체도 유한계죠. 그쵸? 왜냐면 유한계 두 개 합집합 해봐야 유한계니까. 그럼 이제 무한계의 모순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무한계를 가질 거예요. 뭐 운이 좋아서 뭐 둘 다 무한계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그것까지 우리가 뭐 바라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무한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상 그냥 아무거나 하나 0,m을 고르고 이름을 뭐 I1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얘는 무한계의 원소를 가져요.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를 골라요. 그래서 걔도 어쨌든 원소들 중에 하나니까 AN들로 나타날 거고, 우리가 걔를 첫 번째 AN1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IN1에는 AN1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또 반으로 잘라요. 그럼 이제 우리가 0,m 가지고 있고, 0,m 가지고 있고, 반으로 쪼개서 2분의 m을 기준으로 또 반을 쪼개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또 무한계를 가져요. 둘 중 하나는 원소의 개수가 무한이니까, 그래서 편의상 또 뭐 아무거나 하나 I2를 반으로 쪼갠 거 이걸 고르면은 얘는 무한계의 원소를 가져요. 원소를 갖고, 여기서 우리가 원소를 하나 고를 건데 N1보다 큰 걸로 골라요. AN2라는 애가 존재하는데, N2는 N1보다 큰 것 중에서, 왜냐면 무한계니까 N2라는 애를 반드시 하나 고를 수가 있죠. 왜냐면 이거를 못 고른다는 얘기는 전부 다 N1보다 작다는 얘긴데, N1도 어차피 뭐 A 100번째 였으면은 뭐 얘네들은 유한계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모순이니까 N1보다 큰 N2에 대해서 AN2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왜냐면 얘는 이제 무한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뭘 찾았냐면, 어떤 I1, I2 줄어들고, 얘도 I3 줄어들고, 줄어드는 어떤 구간들을 잡았는데 우리가 얘를 네스티드 인터벌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구간들을 잡을 때 전부 다 닫힌 애들로 잡았죠. 그렇죠? 닫힌 구간. 그러니까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를 쓸 수가 있죠.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에 의해 이 얘네들의 어떤 무한 교집합을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는 원소가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걔를 X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지금 뭘 찾았냐면 어떤 이 구간들 하나 만들어냈고, 어떤 줄어드는 네스티드 인터벌인데 닫힌 구간, 그 줄어드는 닫힌 구간들을 찾았고, 그리고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속해 있는 원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걔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 거니까 이제 잘 부분 수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인터벌을 줄어드는 닫힌 구간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어떤 부분 수열 ANK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수열이 X로 수렴한다, 이거를 보이려고 해요. 우리가 원래 보이고 싶었던 거는 AN이 6A면은 어떤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찾아내고 싶었는데, 딱 이렇게 부분 수열을 만들었고, 얘가 이제 어디로 수렴하냐면 이제 또 구간도 만들었으니까
이 구간 안에 속해 있는 어떤 x로 수렴한다 라는 거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간의 길이를 한번 생각을 해주면 i1은 0,m이었으니까 m, i2는 2분의 m. 그래서 k번째 생각하면 이게 k-1분의 m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점점 줄어드는데 길이가 0으로 줄어들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0으로 줄어드니까 어떤 뭐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라지 n이 존재하는데 어떤 라지 n이 존재하냐면 n이 이 라지 n보다 크면 in 뭐 k라고 할까요? ik의 길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뭐 이런 걸 찾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 k가 무한대로 갈 때 ik의 요거의 극한값이 0이니까. 근데 이제 이미 k번째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ik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구간인데 어떤 닫힌 구간인데 근데 ik에는 ank가 들어있죠, 그렇죠? 왜냐면 ank들은 ik에서 하나씩 뽑아서 만든 애니까. 근데 ik에 뭐도 있냐면 x도 있어요. 왜냐면 x는 모든 k에 대해서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뭐냐면 ank와 x 사이의 거리는 전체 구간의 길이보다 작죠. 얘는 이제 모든 k에 대해서 다 성립하죠. 근데 마침 ik는 특정한 시점 요 n번째 이후로는 엡실론보다 작아요. 언제 그러냐면 얘는 k가 라지 n 이후일 때. 그래서 ank는 x로 수렴하는구나 라는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볼차노 바이오슈트라우스 정리는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할 때 뭐 어떤 것들이 쓰였냐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an이 6a니까 an들을 어떤 -m,m이라고 하는 어떤 구간에 우리가 가둬놓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an의 얘를 이제 집합으로서 생각을 하면은 얘는 유한집합이거나 무한집합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근데 유한집합이면은 이미 수렴하고 있는 거니까 괜찮고, 왜냐면 우리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찾아야 되는데 이미 전체 수열이 수렴하고 있으니까 뭐 전체도 당연히 부분 수열이 되니까 괜찮고, 그럼 이제 무한집합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반으로 쪼갰을 때 둘 중에 하나에는 적어도 무한개의 원소가 있어야만 해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은 둘 다 유한계면은 이제 합해서 유한계가 되니까 모순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뭐 아무거나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무한개의 원소가 있으니까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뽑아요. 그 다음에 요런 행위를 이제 계속 할 건데, 그래서 또 구간을 반으로 쪼개면 둘 중에 하나에는 무한개의 원소가 있을 거고, 우리가 거기서 원소를 하나 뽑을 건데 아까 앞에서 뽑은 AN1보다 더 큰 걸로 뽑을 수가 있어요. 얘가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숫자를 임의로 하나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에 뭐 I1에서 하나를 이제 AN1을 뽑았는데 걔가 A100번째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I2 그 중에서 이제 또 반을 쪼개서 무한개의 원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AN2를 뽑을 건데 N2를 100보다 큰 것 중에서 하나 뽑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렇게 못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100보다 큰 N2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N2가 전부 다 100 이하란 얘긴데, 그럼 I2에는 인덱스가 100보다 작거나 같은 애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아야 기껏해야 100개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은 모순이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에는 무한개의 원소가 있어야 되니까 100보다 큰 인덱스가 반드시 하나 존재해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다 인덱스가 100보다 작거나 같아 버리면은 모순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N2가 N1보다 크게끔 하는 AN2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위를 계속 반복하면은 우리가 두 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닫힌 구간 만들었고 또 하나는 부분 수열 만들었어요. 그래서 닫힌 구간들은 또 마침 구간의 길이가 0으로 가죠. 그래서 구간의 길이가 0으로 가는 거랑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어떤 원소 x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분 수열도 만들었는데 이 부분 수열이 x로 수렴하는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수열 ank랑 x가 전부 다 어떤 ik라는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 ik라는 구간의
길이가 0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ANK는 X로 가까이 간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이제 그거를 요 엡실론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볼차노 바이오-슈트라우스 정리에 대한 얘기였고, 다음 시간에는 요 코시 크리테리언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